우리 아들 말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 승진했잖아. 우리 며느리도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 손주도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다들 신동 같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내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며느리는 맞벌이에 바빠 명절 때마다 겨우 얼굴만 비춘다. 이 사연은 자식 자랑으로 나를 짓밟던 친구를 부끄럽게 만들어줄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햇살이 은근하게 거실을 채우던 날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갓 볶은 커피를 내려놓고 오래된 친구 영자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점심에 시간 되지? 우리 모처럼 만나자. 영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 섞여 있는 미묘한 기세를 안다. 늘 자식 얘기, 며느리 자랑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주려는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만나자. 오랜만이네. 식당은 동네에서 꽤 이름난 한정식 집이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넓은 홀은 이미 북적였고 나는 먼저 와 있던 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새로 산 듯한 고급 자켓에 브로치를 달고 손에 반짝이는 가방까지 들고 있었다. 어머, 너 아직도 검소하게 다니는구나. 그녀는 내 외투를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그냥 웃었다. 오래된 친구라지만 가끔은 그 웃음 속에 가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식사가 나오자마자 영자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 승진했잖아. 39에 벌써 임원이라니까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해. 나는 젓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축하할 일이네. 며느리도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 명절 때 차례상 차리는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친척들이 다들 감탄했어.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그런 걸 해내기가 쉽니까? 우리 집은 복 받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다.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영자의 자랑은 멈출 줄 몰랐다. 손주도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 나가서 상을 받았지 뭐야. 아휴, 그 녀석은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다들 신동 같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내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며느리는 맞벌이에 바빠 명절 때마다 겨우 얼굴만 비춘다. 손주들 역시 특별한 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소중한 내 가족이다. 그런데도 영자의 자랑은 마치 내 삶을 하찮게 만드는 듯 들렸다. 마치 그녀의 가족만이 빛나고 나의 가족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듯이. 나는 잔잔한 웃음을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한 줄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언제까지 저 자랑을 들어야 하지? 그리고 왜 나는 매번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영자는 와인잔을 들며 또다시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나 같은 팔자는 하늘이 점지한 복이라면서. 아휴, 나는 뭘 해도 애들이 잘해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지 뭐야. 나는 순간 눈길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환히 웃는 영자의 모습은 한편으론 자랑스럽고 당당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웃음 속에 묘한 허세가 겹쳐져 있었다. 그때 내 마음 속에 조용히 다짐이 싹 텄다. 그래, 오늘은 그냥 듣고만 있지 않겠다. 그 얄미운 자랑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줘야지. 식탁 위에는 여전히 반찬이 가득했지만 내 입맛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영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우리 며느리가 또 어찌나 효심이 깊은지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집안일 다 해주고 간다니까.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든데 걔가 오면 집안이 환해져. 그녀는 일부러 내 눈치를 보듯 말을 멈췄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너네 며느리는 요즘 잘 지내지? 지난번엔 바빠서 명절에 못 왔다고 했던가? 그 말의 순간 젓가락이 손끝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도 가끔 전화는 하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한번 치명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전화야 누가 못하니. 직접 찾아와서 손수해주는 게 진짜 효도지. 요즘 젊은 며느리들 다 바쁘다지만 우리 며느리는 달라. 참 대견해. 내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순간적으로 그래. 내 며느리가 훌륭하다 치자. 하지만 그렇다고 내 며느리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삼켰다. 주위 테이블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귀에는 영자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마치 내 며느리와 내 자식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데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아들도 요즘 승승장구라서 집을 또 샀어. 강남 한복판에. 내가 가끔 가보는데 아유 세상에. 집이 호텔이더라니까. 거실에 피아노가 떡하니 놓여 있는데 손주가 치는데 어찌나 기특하던지. 그 순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친구라는 건가? 평생 알고 지낸 사이라도 이렇게까지 나를 작아지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나는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쓴맛은 오히려 내 속마음을 더 정확히 대변하는 듯했다. 영자는 내 침묵을 자기 자랑의 확인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신이 나 있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참 복 많은 여자래. 너도 알아야지. 이런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난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길가에 핀 가을 국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자랑도 좋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떠벌리는 자식과 며느리가 정말 흠없는 보석일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울리며 내 안에 조용히 작은 불씨가 켜졌다. 나는 더 이상 침묵으로만 이 시간을 버티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반드시 영자의 그 끝없는 자랑에 균열을 낼 기회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점심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자는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또 한 번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 부러워한다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잘 나가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살더라고. 손주들은 또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나는 이제 늙어도 외롭지가 않아.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점점 끓어올랐다. 그래, 내 자식이 자랑스러운 건 알겠어. 그런데 왜 매번 내 자랑은 내 삶을 밟아야만 성립되는 거지? 마음속에선 쓰디쓴 말들이 쏟아졌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나는 늘 체면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말을 삼켜왔다. 영자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마치 못을 박듯 말했다. 너는 참 대단해. 그 정도로 평범한 아들, 바쁜 며느리 두고도 잘 사니까. 나 같았으면 벌써 속병 났겠다. 그 순간 내 귓가가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포장됐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다. 내 아들은 별 볼 일 없고 며느리는 성이 없다. 그 말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저 입을 닫게 할 방법 반드시 있다.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다. 얼마 전 다른 친구에게서 전해 들은 소식. 영자의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은 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다는 얘기였다. 빠른 승진 덕분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사고 특히 실력보다 인맥 덕분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그리고 며느리에 관한 얘기도 흘려들은 게 있었다. 겉으로는 싹싹하고 살뜰하다지만 시댁 갈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만 행동하고 정작 친정 부모님에게는 소홀하다는 말. 나는 속으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그래, 언젠가는 이 얄미운 자랑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영자는 계산서를 들고도 여전히 흥이 가득했다. 오늘은 내가 낼게. 아들 카드를 쓰면 되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용돈 든든히 챙겨주거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자의 뒤를 따라 나오며 마음속에서는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자식과 며느리. 언젠가는 그 허세가 드러날 거야. 그리고 그날 마지막 웃음은 내가 가져가겠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다른 친구 숙자를 만났다. 숙자는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어머, 너 여기서 다 보내? 요즘 영자랑 자주 만난다며?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뭐 자주 만나지. 여전히 자랑은 끊이지 않고. 숙자는 피식 웃더니 내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랑은 자랑이지. 근데 요즘 그 집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던데? 내 눈이 순간 커졌다. 왜? 숙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영자 아들이 승진은 했는데 말이야. 회사에서 좀 말이 많대. 실력보다 뒷배경 덕분이라느니 성격이 까다로워서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느니. 나도 들은 소리라 확실하진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며칠 전 식당에서 영자가 내 앞에서 떠벌리던 자랑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강남집, 승진, 손주 상, 며느리 효심. 그 반짝이는 포장지 속에 사실은 어딘가 금이가 있는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도 그래. 싹싹하긴 한데 그게 보여주기라더라. 친정 부모님은 오랫동안 병환 중인데도 잘 안 챙긴다잖아. 남들은 몰라도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나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그토록 자랑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허상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일었다. 그래, 허세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가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랫동안 영자의 자랑을 묵묵히 들어주며 나는 내 삶이 초라하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평범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내 아들, 바쁘지만 늘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잊지 않는 며느리,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웃어주는 손주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이 아닌가.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 영자야. 내가 그렇게 떠벌리는 자랑, 결국 내 입으로 내 얼굴에 먹칠하는 날이 올 거야. 그날 내가 어떻게 웃는지 두고 보자.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 묵힌 서러움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듯했다. 며칠 뒤 나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보았다. 계산대 앞에서 영자의 며느리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그녀 옆에는 두 명의 아주머니가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목소리는 굳이 낮추려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리 바쁘다지만 친정 부모님이 저렇게 아프신데
찾아가는 게 도리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시댁에는 매주 들락날락한다더니 정작 친정엔 몇 달째 얼굴도 안 보인다잖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 순간 심장이 뛰었다. 영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효심 깊은 며느리의 민낯이 바로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며느리는 두 아주머니의 시선을 피하듯 급히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끌며 나가버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은 이런 거였군.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얼마 전 숙자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보여주기식이지. 진짜 효심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데 남들 앞에서만 잘하는 건 오래 못 간다니까. 그날 저녁 영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일 점심 어때? 손주 자랑도 좀 더 해주고 싶고. 나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녀가 내 앞에서 또다시 화려한 말들을 늘어놓으려 한다는 게 너무 뻔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서럽고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보자.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작전이 세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식당에 들어서자 영자는 여전히 화려한 차림새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며느리 있잖아. 이번에도 시댁 와서 손수 전부 치워줬다니까. 내가 무슨 복이냐, 진짜.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어제 마트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이제는 내 차례라는 듯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그래, 내 자랑이 스스로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내가 직접 열어주마. 식당 안은 점심 손님들로 분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며느리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또 있을까?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싹 다 해주니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요즘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묻는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복받은 시어머니가 됐냐고. 그녀는 와인잔을 높이 들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순간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참 대단하네. 근데 말이야, 내가 어제 마트에서 우연히 내 며느리 본 거 있지. 영자의 눈이 번쩍 커졌다. 우리 며느리? 마트에서? 아이고, 그 애가 워낙 알뜰하니까 뭐 사러 갔겠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겠지. 그런데 참 묘한 얘기를 들었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그러더라고. 시댁엔 그렇게 자라면서 정작 친정 부모님은 오랫동안 병환 중인데도 잘 안 챙긴다고. 그 말 듣는데 내가 순간 놀랐네. 순간 영자의 얼굴빛이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둘러 물잔을 들었다. 에이,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성심껏 하는데. 나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웃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말이란 게 그냥 생기진 않잖아. 보여주기식으로만 하면 금세 드러나는 법이야. 영자의 손이 잔을 잡은 채로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슬쩍 이쪽을 보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서러움이 조금씩 풀려나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숨을 내뱉는 듯 시원한 바람이 밀려왔다. 영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 참 별일도 아닌 걸로 사람들 헛소문일 거야. 우리 며느리는 달라. 하지만 그 억지스러운 웃음 뒤에 감춰진 당황은 너무도 뚜렷했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들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 자랑이 얼마나 허술한지 조금은 깨달았겠지. 영자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억지로 기세를 되살렸다. 아휴, 뭐 그런 소문이 다 있니? 사실은 말이야,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데. 이번에도 우리 집 대청소를 싹 해주고 갔어. 창틀까지 반짝반짝 닦아놨다니까. 나는 그거 보고 또 눈물이 핑 돌았다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높였지만 이미 흔들리는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덧칠을 해도 금간 벽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지.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흘끗 우리 쪽을 보며 속삭였다. 저분이 영자 씨 아니야? 지난번 동네 사람들 모임에서 얘기 들었는데 아들 일 때문에 고생 많다던데. 그러게. 실력보단 줄 덕분에 올라간 거라면서 뒷말이 많다던데. 나는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순간 영자의 손이 숟가락을 놓치는 게 보였다. 짤그랑 작은 소리가 울리며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그녀는 황급히 허리를 굽혀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야 뭐 늘 이런저런 말은 하는 법이지. 괜히 시기 질투가 많아서 그래.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영자의 마음속이 요동치고 있다는 걸. 늘 자랑으로 무장하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맞아. 말은 그냥 나오지 않지. 특히 자랑이 지나치면 그만큼 사람들 눈에도 더 크게 보이는 법이거든.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빛은 자꾸 흔들리고 손은 떨렸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내게 묘한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오랫동안 눌려왔던 가슴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이제 곧 마지막 순간이 오겠지. 내 자랑이 무너지고 내 웃음이 남는 순간이. 식당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영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수저를 만지작거렸지만 그 손끝이 자꾸만 떨리고 있었다. 아휴, 사람들 참 모든 헛소문을 크게 만들어. 우리 아들은 승진도 실력으로 한 거야. 며느리도 얼마나 싹싹한데 다 몰라서 하는 말이지. 그녀의 말은 점점 힘을 잃고 목소리조차 흔들렸다. 나는 굳이 반박하지 않고 그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지.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니?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눈이 따라붙는다는 걸. 그 말에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치 누군가 가슴속 깊은 곳을 찌른 듯 잠시 말이 막힌 듯 했다. 그때였다. 옆자리에 있던 손님 하나가 우리 쪽을 흘끗 보며 속삭였다. 저분 지난번 모임에서 자기 아들 얘기만 하더니 정작 며느리 문제로 속 썩는다고 하더라. 그래, 나도 들었어.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뒷얘기는 다르더라니까. 그 말이 공기처럼 퍼져왔다. 영자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곧 창백해졌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헛기침을 했지만 그 어색한 기운은 이미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영자야. 자랑은 결국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걸. 너도 이제 좀 쉬어가면 어때? 내가 그렇게 떠벌린 것들이 결국 너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소 같으면 다시 자랑으로 맞받아쳤을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입술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영자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알겠지. 자랑이 넘치면
결국 부끄러움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영자는 수저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늘 당당하고 우쭐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채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는 거야.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스스로도 변명임을 아는 듯 힘이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자야,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자랑할 때마다 사실 난 참 서러웠어. 마치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가족이 하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들렸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자랑 뒤에도 흠집은 있더라. 영자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근데 나는 그냥 자랑이라도 해야 살 것 같았어. 나도 사실은 불안하거든.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남들 눈에 뒤처질까봐. 그제야 나는 영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으스대고 자랑만 늘어놓던 친구도 속으로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당한 서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자랑은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어도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돌아와. 내가 오늘 느낀 그대로야. 주변에서 흘끗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식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영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가슴 속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듯 발걸음이 가벼웠다. 영자는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당황과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체념도 비쳤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자랑으로 나를 짓밟으려 했던 내가 결국 스스로 무너졌구나. 마지막 웃음은 결국 내 몫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햇살이 은은하게 번지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기분 좋은 청량함이 있었다. 마치 내 마음속 답답함이 씻겨 내려간 듯했다. 영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늘 고개를 높이 들고 자랑만 늘어놓던 그녀가 오늘은 작아져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속 시원한 통쾌함 뒤에 묘한 연민도 따라왔다. 아, 저 사람도 결국은 불안했구나.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은데 그걸 자랑으로만 풀어낸 거였구나. 나는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누구나 속에 흠집은 있는 법인데 괜히 포장하고 떠벌리다 보면 결국 들키는 거야. 휴대폰을 열어 아들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회사가 좀 바빠서 늦을 것 같아요. 평범한 한 줄의 안부였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화려한 승진도 호화로운 집도 없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내겐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남의 자랑에 작아지지 말자. 내 가족은 내 삶에서 충분히 빛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날 밤 영자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좀 지나쳤어. 나는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앞으로는 그냥 우리 사는 얘기만 하자. 자랑 말고. 휴대폰 화면이 어둡게 꺼지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오늘의 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오래된 관계의 무게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 듯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드문드문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자식 자랑으로 나를 짓밟던 친구, 결국 마지막 웃음은 내가 가졌다.